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 드립니다. 구독 경제 월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이 있었고요. 또 기자회견도 이어서 했는데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을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윤경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불가피한 발언이었다고 봐요. 25번의 정책이 다 실패로 끝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인을 했어야지 된다고 보고요. 또 확실하게 뭐 죽비로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맞다고 보는데 부동산 민심에는 확실하게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는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신년사 때 일단 송구한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정책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으려면은 조금 더 분명한 인식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아하, 변화를 위한 인식이다. 네. 필요했다. 최이배 의원님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예, 저도 뭐 동의를 하는데 네. 이제 대통령 말씀 중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불로소득 환수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네. 이게 두 개가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2020년 작년 초에 네. 똑같이 그때 이제 그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대통령이 아무튼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정도인데 그래서 가격을 원상 회복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그 목표를 제시를 하시고 네. 그러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가격을 인하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딱 들렸는데 네. 근데 뒤에서 하신 말씀이 좀 다른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 과세여서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아하. 그러니까 앞에서는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예.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정서상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 이제 7월달에 김태년 이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불로소득의 환수 방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정책의 목표가 불로소득 환수로 흘러갔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좀 대통령의 그 정책의 목표가 네. 서로 이렇게 달라지면서 결국 정책이 달라졌고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거래세까지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네. 시장에 오히려 이 작동을 혼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 가격을 원상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낮추겠다 쉽게 말하면 하향 그렇죠? 안정화죠. 예, 네. 하향 안정화. 그런데 또 한 가지 목표가 불로소득, 투기와의 투기와의 전쟁이죠. 근데 이 두 개가 함께 가지 못한다, 혹은 혼란을 줬다 이런 진단이신데 최이배 의원님은 김영 기자님 같이 보세요? 어쨌든 투기 수요에 대해서 그걸 막는 것에 더 역점을 두면서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외면했다. 상황이라는 게 네. 일단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아하. 그거는 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정책이 실패하면서 더 맷집이 좀 좋아졌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더 정책은 실패할 거고 시장은 더 그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에 네. 돈의 힘도 있었죠.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요인들이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면서 투기 수요 잡기에만 가니까 네. 이런 수요들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도 부동산 실패, 정책 실패의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그러면 혹시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낮췄다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예. 최이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다주택자가 지금 이제 한 228만 명이라고 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임대 사업자로 이제 등록하라고 해가지고 등록하신 분이 52만 명인데 네. 그분들이 가진 주택이 160만 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주택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임대 사업을 좀 이렇게 더 잘하게 만들려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주면 그 집 살 때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을 때의 종부세나 재산세, 네.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제 감면 혜택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세제 감면 혜택을 누리면서 이분들은 계속 주택을 더 사 모았습니다. 아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의 주택수가 늘어나고 시장에서는 그만큼 실제 내가 실소유자가 1주택자를 사고 싶다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죠. 네. 그 전월세 시장까지도 전월세 그렇죠. 시장까지. 황폐화가 예. 되는 아하. 그런 결과를 낳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아무튼 좀 매물을 내놓게 만들려면 네. 출구를 열어줘야 되고 예. 그 출구를 열어주는 부분이 네. 저는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중과하는 것을 오히려 음흠. 중과를 폐지해서 네. 이분들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없애는 대신에 없애고 빨리 팔 수 있도록. 팔 수 있게 이제 예.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라는 아하.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오히려 강화한 것이 네. 이제 거꾸로 갔다 이렇게 아하.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김진표 부동산 특별위원장의 발언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예. 그래서 지금 같은 맥락에. 예, 과연 그렇게 갈까?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 예. 거래세를 인하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강화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앞서 김윤경 기자께서 대통령의 그러한 인식과 말씀은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네.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화된 정책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수정되는 것들이. 일단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은 대출 완화 네. 그리고 재산세 부담 완화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아. 정책이 아직 나왔다기보다는 예. 이제 당발로 민주당 발로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네. 시장 반응이 어떤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대출 규제 완화를 해주는 거, 이거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주택 주담대 받을 때 LTV나 DTI를 10%포인트를 더 완화해 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 60%,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가 50% 60%인데 이걸 60% 70%까지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 해주는 자기 소득에 방안이 예, 예.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적용 대상 범위도 좀 넓혀서 주택 가격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아하. 이하로 좀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재산세 감면이요. 예, 네. 그리고 아니요, 주택 그 대출 같은 대출 경우에. 완화의 예, 조건으로. 예. 예.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 조건도 1억 원 이하로 지금 8천만 원 이하인데 그렇게 해주면서 좀 많이 대출 수요에 맞춰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거기까지는 뭐 특별하게 이제 무주택자들의 집 소유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논란이 되는 거는 종부세 완화죠. 종부세 완화. 예, 이제 보유세를 건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고가 주택이나 다수의 주택 토지를 보유할 때 징벌적으로 물리자라고 만든 게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예. 근데 요거를 일단 완화하자. 그러니까 1주택이고 장기간 보유했고 고령자일 경우에는 좀 완화해 주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억 원 기준인데 이걸 12억 원 정도로 현실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는 뭐 이렇게 괜찮은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바라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종부세 더 고가 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네. 이번 기회에 보유세가 좀 완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수요가 있는데 12억 원보다 훨씬 더 비싼 주택도 완화해달라. 예. 근데 아하.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아직 확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그들의 민심을 좀 받고 싶겠죠. 갖고 소수 싶겠죠. 아닌가요? 그 정도 고가면? 뭐 그렇죠. 소수지만 네. 예. 그 민심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구독경제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와 함께 오늘은 부동산 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 4년 그 특별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그런 유감 표명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김윤경 기자 표현에 따르자면 여당에서 시장을 간보고 있다. 그래서 예, 대출 규제 완화, 특히 이제 무주택자 대상이죠. 그 다음에 종부세 완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얘기까지 꺼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공식화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하면서 여론을 좀 보고 있는 것 반응이 같아요. 어떤가 지켜보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자, 그럼 최 의원께서는 이러한
그 정책들이 만약에 실제로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예. 집값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 등 목표 달성에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공급에 대한 이제 확대를 굉장히 많이 정책을 냈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것들은 지금 뭐 토지를 수용하고 네. 뭐 거기에 짓고 또 들어가고 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이제 걸릴 일이죠. 뭐 길게 보면은 뭐 5년도 넘을 얘기들이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당장에 뭔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가 좀 주택을 내놓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거래세 그 양도소득세의 중과 부분을 오히려 인하해 줘 가지고 그 폐지해서 이제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하지만 보유세 강화에 대한 또 원칙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뭔가 풀어주려고 얘기가 나오는데 김용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9억 원 기준을 12억으로 많이 늘린다면 이게 네.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시가의 70%로 이제 역산을 하면 12억이면은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분이 되는 거예요, 집을. 와, 그건 근데 상당히 이런 분들 고가 아닙니까? 예, 네. 굉장히 고가라고 봐야죠. 근데 네. 이런 분들마저도 이제 그 종부세 이제 완화 대상이다. 완화 대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원칙을 너무 많이 흔드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그 종부세의 목적 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실거래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에 불안정하게 만든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아예 그냥 1세대 1주택자들에게는 종부세를 걷지 않는 방식으로 아하. 깔끔하게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세금을 안 걷고 네. 다주택자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걷게 하는 것이 방법도 될 수 있다. 그게 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을 지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뭐 또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 드리니까 바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네. 네. 저 한남동이나 예, 뭐 또 예. 똑똑한 한 채. 네. 예, 한치 뭐 수백억 원 가는 것 이것과 그런 분들이 꼭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죠. 그쵸. 예. 근데 뭐 그게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기 때문에 아하, 수가 작으니까. 예, 오히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네. 장기간의 공급 대책보다는 지금 당장의 공급 대책으로서 예.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주택자가 매물 내놓게 하는 게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김민경 기자님 그런데 네. 요즘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런 네.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버티게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당연히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거죠. 더 오를 거다라고 예, 기대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세금 부담을 그만큼 하더라도 감수하더라도 예, 내가 부동산으로 차후에 누릴 이익이 더 많다면은 집을 아하.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당장 내놓으면 예. 양도소득세도 너무 그렇죠.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많고. 그 호가를 배짱 호가라고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하던데 네. 그러니까 지금 내놓는 호가는 낮아야 급하게 좀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시세에 가까운 그런 호가를 내놓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예.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정책 실패를 다시 한번 예상하는 것들이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양도소득세를 좀 많이 인하해 주는 게 좋다고 이제 최이배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양도세가 이번에 오르는 것도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이 되면서 거기만 45%로 좀 올리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전반을 손본다기보다는 아니 그거 더 있고 많이, 이제 예. 중과세 비율이 예. 올라가니까 중과세 비율. 예.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이제 그냥 소득세 기본세율이니까 예. 최고 구간의 10억 이상부터는 45%를 적용받는데 네. 조정 지역의 3주택자는 30%를 중과해요. 아, 45%. 지금 잠깐만요. 말씀 나오신 김에 이게 예.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그렇죠. 네. 다음 새로운 달. 세제죠. 예, 예. 설명을 좀 차근하게 해줄까요? 아, 그럴까요? 예. 지금 저희가 그 소득세 구간이 네. 6%에서 45%입니다. 예.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근데 기존에는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10%에서 20%를 중과를 했는데 네. 이걸 다음 달부터 10%씩 더 올려서 조정 지역의 2주택자는 최고 세율이 65%가 되고요. 어허. 조정 지역의 3주택자는 75%를 받아요. 네. 근데 여기에 주민세가 10%가 더 붙거든요. 어허. 그러면은 조정 지역의 3주택자는
가장 높은 세율로 83%를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이 팔면 네. 남는 돈이 세금 다 내고 나면 중과 부문을 제가 어. 약간 좀 간과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7%밖에 안 남아요. 그 양도 차익의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세금 무서워서 이제 이래도 안 안 내는 팔래? 그럼 지금 라는 당장 나와야 세금 되는데 왜 정책이었죠. 버티게 들어갔다는 건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더 생각을 그거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 본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중과세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버티면? 또 기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뭐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희망, 기대감, 아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지금 정권 말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팽배해 있고 더 잘못된 거는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 상황을 간과를 하면서 네. 계속해서 투기만 잡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런 부풀어지는 수요들, 그다음에 성난 민심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예. 이런 부분들을 간과를 했기 때문에 정책에 그게 없는 거죠. 불신이 팽배해져 불신이 있는 생겨 거고. 신뢰가 없어졌다. 예. 또 내놔도 네. 시장은 더 오를 걸. 이런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네. 저는 이거는 실패라고 진짜 자인을 했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소위 말하는 강남 불패. 네. 정치와 정책이 어떤 걸 내놓든지 간에 강남 불패, 결국 강남 집값은 못 잡는다. 부동산 불패. 예, 부동산 불패. 그러니까 정책과 시장이 힘겨루기를 하는데 늘 시장이 이겨왔다. 이건가요? 근데 꼭 시장이 이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네.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내려간 적은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아하. 그다음에 지금 정책들을 보면은 네.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정도는 해온 것 같지만 예. 어쨌든 다시 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또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봐요. 스스로가 지고 들어가는. 예, 오락가락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은 예. 다음에도 또 정부가 양보하겠지. 그러겠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집값은 계속 못 잡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치적으로 자꾸 선택을 하려고 드는 것이 네. 단기 처방일 수 있다는 그런 단기 처방일 수 말씀을 좀 있다는. 드리고 싶어요. 네, 또 서울에 그렇죠. 집 하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참 한숨만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구독경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